김건희가 카메라 꺼진 줄 알았나 봅니다. 자신을 조선왕족이라 착각한 김건희의 기괴한 음란 행위가 전격 폭로됐습니다. 한복 걸친 김건희가 명성황후 침소와 수장고를 비밀리에 돌며 전기를 받으려 했던 소름 돋는 망상의 실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황당한 의전 요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방문 당시 여사 전용 접견실을 요구하는가 하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는 반려견에 대한 의전까지 김건희 씨가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퍼스트독 차량과 전담 직원을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문화재 사유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 곳으로 일반에 공개된 건 단 한 번뿐인데 김건희 씨는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어떠한 허가 절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독일, 덴마크 순방 또는 프랑스 반려견 의전 이런 거 이상한 뉴스들. 아이고, 저도 정말 이상한 거 하기 싫었어요. 영부인 접견실 반려견 그러니까 일단 반려견 먼저 시간 순서로 프랑스 순방 가는데 반려견을 위한 의전 차량 개가 타는 차를 따로 준비해달라는 건데 개차. 개를 같이 태울 순 없었겠죠. 예, 본인들 차량에 같이 태울 순 없었으니까. 왜 못해요? 개가 코딱지만 하는데. 이벤트 때만 필요했던 거죠. 정말 친자식처럼 필요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벤트 때만. 하여튼 예. 개 의전 차량 예. 그리고 개 의전 담당 직원. 예, 서기관급. 서기관급. 서기관. 진짜 이거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교적으로? 네. 서기관급이야? 개를. 서기관급이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해외 공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서열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그래도 3등 서기관 서기관이 있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직급이죠. 네. 서기관도 얘를 모시기 위해서 외무고시 통과한 사람 아니야? 외무고시가 아니라 영사직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영사직을 서기관이긴 통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 아무나 하는 직역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직역을 골라서 그 급을 거기 담당하게 했다는 그냥 게 웃긴 거죠. 알바가 예, 개를 예.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서기관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찍어서. 뭐 근데- 요구했다기보다는 실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윤석열 의전하는 것보다는 개 의전하고 싶겠다. 나 같으면 개 의전하겠다. 나 같으면 아, 개 근데 의전. 그랬을까요? 김건희 의전보다 낫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 근데 프랑스에만 요구했나? 아니면 밝혀진 게 프랑스 하나인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양쪽을 다 관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헷갈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단 프랑스였을까, 프랑스만이었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만 개 의전을 요구했을 리가 있나? 근데 약간 컨셉은 맞긴 했죠. 예를 들어 동물 애호 컨셉을 계속 밀어붙이던 때여서 프랑스에 이제 동물 애호하고 개 그렇지, 의전 따로. 차량하고는 그렇죠. 그걸로 좀 컨셉이 맞아지니까 프랑스에 일단 요구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저 박근혜가 특별한 의전을 유리방, 그렇지. 유리방하고 그렇지. 아니 거울방하고 변기 네. 관련된 그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럼 근데 저기 전등 자기가 쓰는 전등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디 스위스인가? 영국에서 영국 대사관에서만 발견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스위스 대사관도 다른 대사관도 다 손들고 우리 그거 창고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죠. 뭡니까 네. 거울이었던가? 거울방, 거울로. 그거를 아예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거울방을 만들었죠. 쓰는 뭐랄까 화장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쓰는 조명과.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건데 예. 이거는 개 의전 차량과 개 담당 지정 서기관을 두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제 공식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관이 확인을 해줬어요. 장관이? 예, 장관이 확인을 해줘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장관도 처음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표정 그렇죠. 나왔지 오전에 제가 않습니까? 질의를 했을 때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봤더니 외교부를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 프랑스 공간으로 요청한 사실이다. 그것도 더 웃긴 거예요. 외교부 패싱을 했다는 것도. 이게 사실 윤석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외교부 패싱이 너무 잦아가지고 민간인 1호 탑승부터 시작해서 의전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약간 자괴감을 느껴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영국의 왕족 이 버킹엄 궁에
개를 위한 방이 따로 있다. 코기방이라고. 거기에 개 침대 꼭 버드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합니다. 그다음에 순은 치기, 그다음에 개 전담 시종, 개를 위한 차량. 어디서 봤네 그러면. 이게 이 뉴스가 2022년 9월에 나온 뉴스예요. 저기 왕실에 소문만 있다가 왕실에 근무했던 저 담당 시종이 폭로를 한 거야. 언론 인터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2022년 9월에 그게 취임하고 넉 달 후잖아. 저 뉴스를 본 거야. 왕족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왕족이니까 하고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후에 요구한 거니까.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컨셉을 벤치마킹 했나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대선 때 이제 그 공약집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반려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먹을 결심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순방할 때 반려 동물을 동반하고 그랬을 때 확 그 주의가 환기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반려 산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연관돼 있나 그 부분도 그것도 봐야 사실은 되겠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쪽에 오케이. 아니 근데 반려견을 데려가면서 이런 의전을 요구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방문국에도 큰 실례인 거예요. 이게 방역이 필요한 다 거고. 서럽죠. 예. 방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방역에 예외를 인정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그런 건 민폐죠 사실은. 프랑스에서 예. 다 서럽지. 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기는 들어갔다. 네. 그것도 한 번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수장고 물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소매치기 수법이야? 아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근데 왜 조선 왕족들이 쓰던 거는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가져왔다고? 아니 그게 움직였다고? 아니라 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이 23년 3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네. 수장고를 목요일에 갔대요. 그래서 뭐 그 하루에 3번인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23년 3월 5일 일요일에 침실에 들어갔어요. 침실. 그러면은 명성황후 시대된 공간. 3월 2일날 목요일날 갔고 일요일날 침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금토인 거잖아요. 왜 목요일날 수장고 가고 왜 일요일날 침실 가고 왜 이렇게 급하게 이때 연속해서 여기를 갔느냐. 그리고 첫날은 혼자 갔어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는 남편이랑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뭔가 사전 답사해가지고 뭔가 이제 보고 3월 2일이 메인인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왕족하고 연결하는데 이 시점에 나는 계엄과 관련된 구상을 했을 거라고. 이 시점에? 보고. 2023년에. 2023년에 계엄과 관련된 조치들 막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해보니까 좋은 거야. 처음에 뭐 의전 당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좋아. 부인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이지. 한쪽의 방향이고 또 한쪽의 방향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끊겼잖아. 조선 왕조의 시작. 태조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어디서 끝나요? 민비 시해와 함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 그 귀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조선 왕조를 잇겠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가설도 어색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의 보물이 있는 거잖아, 수장고가. 여기 보물이 있는 데야. 보물창고죠. 왕족이 쓰던 물건들 가서 본 거예요. 협박에 차보고.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물건 내가 인테리어로 가져간다든가 적당한 거 침대 맡에 놓는다든가 그런 발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아, 그럼 훔쳐갔대, 물건을? 훔쳐갔다기 에이. 이 양반이 훔쳐간 게 아니지. 내가 왕족이니까 그렇죠. 왕족이 마땅히 가져갈 수 있지 다시. 일지에 남기지 않았는데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적지 말라고 분명히 했던 네, 거예요. 적지 말라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해. 네. 야 적지 마. 이걸 분명히 해놓고 간 거야. 그래서 왕들이 쓰던 물건을 훑어보고 이거 가져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나 저거 줘. 그러니까 거기 귀신이 제법한 곳들이잖아. 말하자면 혼이 깃들었다든지 물건에 그런 물건 좀 골라서 자기 심실이나 거실에 걸어두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 가져왔을 수도 있어. 조그만 거라도. 한결에 그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메일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중요한 물건이 반출이 됐는데 아, 그래? 김한 기자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그런 아빠 훔쳐갔잖아요. 제보를 내 말이 받았다. 맞네. 훔쳐간 게 근데 그 그거에 양반 대해서- 머릿속에 훔쳐간 게 아니에요. 네. 왕족이니까 훔쳐갈 수 있는 당연히 거다.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훔쳐간 거네. 훔쳐간 그런 거예요, 이메일을 우리 입장에서. 받았는데 아직 검증은 못했다라는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근데 안 됐어. 좀 전에 노 네네. 변호사님 문제 제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훔쳐간 것 같아. 3월 2일도 갑자기 얘기하고 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알고 뭘 온 거죠. 보러 왔어요? 보러 온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찍고 3월 5일도 오일 갑자기 날. 왔어요. 오일 날. 사전 통보 없이. 3월 6일 날 한일 배상 판결이 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배상하는 게 3월 6일 날 납니다. 3월 16일, 3월 17일 날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가요. 부부가. 정상 일본 총리랑 회담을 하러 가요. 그러면 일본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또 배상 판결 등등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갖다 줄 거를. 김건희 씨가 무슨 역사 의식이 있을 리는 없고 문화재에 대한 소양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어서. 자기가 왕족이니까 조선 왕족이 끝났는데 그 일본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전에 그 귀신들 조선의 귀신들하고 얘기하고 왕 귀신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끊어졌던 조선 왕조를 잇는 자기가 왕족이야 이제 왕족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 귀신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쳐봐. 귀신들하고 대화한다고 했잖아 평상시에 자기가 그 귀신하고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민비하고 대화를 했어.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으킨 태조의 고조부 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거기도 그 고조부께서 시작하신 걸 제가 다시 있겠습니다. 대화를 했어. 그리고 나서 물건들 조선 왕족 수장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뭐 촛대 같은 거 침실에 놓는다든가. 아니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왜 이렇게 뭐가 동의하기 힘들어? 그럴듯하지?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부정하기 생각해야지. 힘들어. 김건희 씨 눈높이에서. 평소에 이러지 그러게요. 않아요. 저희 방송이. 네. 그런데 지금 이해 안 되는 예를 지금 아니 근데 매피셜로 지금 왜냐면 날짜가 너무 다투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2일, 3일, 그다음에 5일, 그다음에 뭐 6일, 16일, 17일 16일. 이게 쭈루룩 나와요. 날짜 간의 연관성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생각이 예정되지 듭니다. 않았다. 갑자기 왔을 의전도 다 물리치고 갑자기 왔다. 그리고 일단 적지 봐봐. 않았다. 아니 그리고 간 장소의 순서를 보면 일단 보물이 잔뜩 있는 데를 들어가. 보물창고 먼저 보물 갔어. 보물 이런 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들어가는 방에 딱 들어가. 그 보물이라는 게 시혜장에서 뭐냐? 운영한. 그 보물이라는 게 왕이 쓰던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쓰던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 침실에 들어가서 둘이 뭔가를 해. 그리고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민비 침실에 놓고 뭐 귀신과 대화하고 그치? 다시 바로 들고 그거지.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기는 뭘 가져왔는지 내가 방문했는데 쓰지 말라 그래. 이걸 이제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총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영혼을 달래주겠다고. 뭐 그런 식의. 그러면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거지. 그런 식의 김건희 씨 머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건 정상이지. 이 혼을 달래주겠다. 일본의 그러니까 혼을 달래주겠다. 정적이. 핵심이거든. 아 진짜로. 아니 직원들 중에 대통령실 직원에 역술인이 있잖아. 아 난 그래서 김건희 씨를 꼭 접견하고 싶어. 아마 내가 변호인 접견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 접견하고 싶어 진짜로.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만나주지 않을 것 한번 같은데. 해볼까? 인정 안 하겠지. 좋네. 근데 날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어이구. 그리고 이 무슨 무서워서. 태도야? 이 그 무슨 태도야? 수장 우리는 들어가본 적 없는 수장고 사진이 있어요. 그 야, 사진 우리 한번 아들하고 똑같은 띄워보세요. 태도가. 수장고 사진 띄워봐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진을 좀 수사하는 게 그럼 건진으로 사실관계 건진 그렇죠. 수장고 저렇게 돼 있대. 우리는 네.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안에 네. 쭉 보는 거야. 물건 10분 동안에 봤다고 하니까 가져갈 게 뭐가 있나 하고 쫙 봤을 거라고. 뭘 보고 아, 그 생각해서 침실은 어디 있어? 찍어놓고 그걸 보여달라고 왔을 것 침실은 어디 같은데. 있어? 그럴 수도 침실. 있고. 침대는 어디 있어? 침대 사진이 없어. 아, 그래. 아예 없어. 아예 추가 사진 안 나와, 지금? 네, 안 나왔어요. 아직? 아니 그 어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침실 사진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지금 어자 사진도 가져와. 어자 사진은 없어 아직도? 어자에 앉는 스무 사진. 장 아직도라니 나도 진짜 포렌식이 돈이 너무 많이 아니 들어. 20장 있다며 지금. 20장. 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갖고 와봐봐요. 손에는 안 들어왔고 있다는 것까지 있어요, 확인. 있어. 그러면 돈을 주세요 좀. 마지막 그 열쇠를 여는 지금 포렌식 반개 있어요. 그럼 거기서 100장도 나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누구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영업 비밀이니까. 비밀이야?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여튼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 간의 상관성을 두고 그 의도를 추적해 볼 그래, 필요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요. 그걸 그리고 필요한데. 계엄하고 연결해서 그래, 해야 그게 돼요. 중요하다니까. 계엄까지? 계엄하고 아니, 연결. 그래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련의 흐름으로 먼저 전제 의식을 딱 깔아놓고 이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날짜 받아가지고 이때 한 거야. 그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2022년에는
저기 궁이나 왕실 간 적이 관심도 없어요. 없고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2023년에 갑자기 모든 일이 다 해. 갑자기 3월 막 계속 찍어가고 분명히 왕실 보물창고를 들어가서 10분 동안 돌려 아무것도 못 본답니다. 그 걸려 있는 거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떤 걸 찍어서 갔다. 어떤 걸 보고 싶다 했을 그러니까 내용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가 들고 갈 물건이 뭐가 있나 그걸 나는 봤을 자, 거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기를 들렸다가 명성황후 침소 시해 장소까지 들리고 그리고 몇 번 계속 가는데 이게 뭐 대통령 의전, 영부인 의전을 위해서 1년 전에 답사가는 게 어디 있어? 그건 말이 안 되고 뭔가를 지금 정해놓고 지금 타임라인대로 갔어. 김건희 머릿속에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사 갈 때 네. 날짜 같은 거 잘 안 맞으면 솥단지라도 갖고서 미리 갖다 놓잖아 그 집에다가. 그런 것도 그러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나 몰라. 이게 손 없는 날이 잘 못 가거나 길이래 가야 되는데 날이 안 맞으면요 맞아, 내 맞아. 솥단지 같은 걸 들고서 그 집에 갖다 놔요. 실제 이사를 못해도.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 내가 그러면 먼저 입주하는 거지, 그 먼저 물건이. 입주가 되는 거야. 내 네. 물건이 거기에 딱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니라 왕의 물건. 그렇지 왕의 물건. 그래서 우리 둘이 여기서 융성하게 번성하는 이씨 조선이 600년이 됐잖아. 이제 새롭게 윤씨 자손들을 600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직전에 왕조가 조선이잖아. 아니 고려 관련 고려. 관련 장소에 갔다는 게 있나 봐봐. 없어요. 없어. 다 조선이야. 그 직전 왕조를 내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 물건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이 물건을 내 것도 갖다 놨을 것 같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내 것도 갖다 놓고. 간단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부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부적. 거기다 부정 넣고 온거 아니냐고? 내 거는 부적이고 얘네 거는 이렇게 보물 같은 거 지금 슥. 한겨레 김한 기자가 제보 받기를 안돼 김한 기자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네네. 제보 받기를 거기서 뭔가를 가져갔다. 그래. 이제 반출됐다라고 반출됐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 사이에 아마 소문이 있었던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럼 왜 반출했겠냐 이거야. 거기다가 그걸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이름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했는지는 흐리멍텅하게 해놓는다는 반출이 거고. 그렇게 쉬울 거예요. 어쨌든 모든 시나리오를 뭐 아니 대통령 다 부인 짜볼 수 상상을 있겠지만, 못하는데 대통령이 네. 갖고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니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내가 시스템이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통일 대통령에 대한 이게 통일교하고 이게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내한테 제보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 제보들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가 이게 나올 것 같아. 통일 대통령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 그때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통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그게 왕족의 머릿속에 남북을 통일해서 다시 그래요. 바로 조선시대처럼 그게 있었대요. 조선시대처럼 완북을 통일한 대통령이 자기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으로서 통일교로부터 이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왕이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통일 대통령 윤석열 다음은 계엄을 통하고 그리고 북한을 쳐가지고 미국과 함께 그래서 북한을 쳐서 통일 대통령 김건희가 된다는 게 김건희의 그때 당시 주장이야. 맞아요. 오늘 너무 멀리 가는 아니 김건희가 한 말이라니까 아니 통일 주 대통령은. 기자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선뜻 동의는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싸하긴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우리 다시 나를 봐봐봐. 다시 동의가 쉽게 될 거야. 통일 대통령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제보를 받았다니까요. 제보?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씨가 통일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 주려고 서로 이게 의사의 합의를 의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치 공동체죠, 거기야 뭐. 예.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김건희 씨가 했다고 내가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 그게 되는 방법이 계엄이에요. 그리고 계엄 때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과 함께 쳐부시고 그럼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이제 특검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구상을 했을까를 그 최초 시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슬러가 보면 놀랍게도 이미 평상시 그런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2023년 집권을 하고 뭐 했다 이거보다 그 이전부터의 마인드셋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다. 통일교 대통령에 대한 이론을 만든 거는 훨씬 그 전이었고 박근혜한테도 그 이론을 그대로 갖다 주고 그렇지. 통일 대박 통일 대통령 얘기를 했지. 한 이론적 토대는 통일교에서 만들어냈는데 김건희 씨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통일 대통령. 그때는 통일교하고는 매우 밀착해 있던 상태였으니까. 돈도 받고 가방도 받고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통일교에 있는 어떤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괜히 수장고 한 게 아니고 다 연결된 것이다. 통일교 출신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검 수사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이 왕실 보물 창고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리고 특급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 해야지. 새로 해야지. 명성황후 시해 장소에서 뭘 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밝힐 아니, 필요가 있는 것 정 같아요. 안 되면 따로 띄워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특급 수사 대상이 돼야지. 또 해야지. 불법인데. 해야지. 그것도 직권남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출됐다면 더더군다나 범죄잖아. 그렇지.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하냐면요. 여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사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니 그거 또 이분이 궁을 좋아하세요. 보니까 원래 이제 전직이 공연 전시 기획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무슨 마크 로이스 이런 거 네. 저 외국 작품 들여오는 거지 국내 문화재 전시 기획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 주종목을 외국 작품에서 국내 문화재로 바꿨는지 궁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나왔어요. 국립고궁박물관. 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국립고궁박물관 따로 있더라고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 휴관일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좀 봤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수장고가 뭐 있냐면 여기 보니까 일반 공연 안 한답니다. 연구자들만 가끔 들어간대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수장고에 2023년 3월 2일에 들어갔다. 이거를 강성필 부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왜냐면 왠지 좀 느낌이 오시는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그죠? 저 사학과 나왔습니다. 정말요? 제가 보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고궁박물관까지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수장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수장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왕실의 유산이 보관된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하지 않는 거 따로 보관해 놓는 그렇죠. 지금 사진 나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남들이 안 해본 거, 그리고 남들이 좀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공간에 좀 가보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네. 싶다. 근데 제가 정말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민망한데 자꾸 이제 저번에 그 명성황후 침실도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서 무언가 어떤 좀 정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기요. 네. 그러니까 왕조, 왕실 이런 데 가면서 어떤 그 주술적으로 좀 어떤 길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가면은 조금 더 이 정권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된다던가 하여튼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이유로 갔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학술적으로 갔을 것 같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되질 않아요. 혹시 강성필 부대변인은 안 가봤다고 하지만 나는 조선왕조 실록을 연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은 근데 이제 없다? 사실 또 역사를 좋아하긴 합니다 이분이. 왜냐면 이 보석을 차도 다 한 250년씩 된 역사가 있는 보석 브랜드만 차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좀 이런 역사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왜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절차에 맞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방문했다는 자체가 일단 그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근데 진짜 이 본질이 근정전 경회로 올라갔어요. 사진이 공개가 됐고 근정전에 가서 이제 어조에 앉았다. 그건 확인된 것 같아요. 확인된 것 같아요. 아직은 사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멘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곤영합 갔었고 그다음에 박물관 수장고 드나들었고 그 영부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랑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궁궐도 한 11차례 그냥 비공개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논란의 본질. 이게 이제 권력형 방문이잖아요. 권력형 방문.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그것을 경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부 다 비밀리에 몰래 가서 보고 온 걸로 보면 본인들이 누린 그런 권력이 없었다면 갈 수도 없었을 텐데 근데 느낌은 뭐냐면 이게 무슨 주술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워낙 나도 어지간한 무당 법사 뺨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알지만 무당 법사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왕비의 상이세요. 왕이 되실 상이세요. 사주팔자가 죽여줘요. 이런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 내내 출범하면서부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주관상 보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까지 했다. 네.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거기 갔던 이유, 그리고 무슨 뭐 명성황후 침실에 10분 동안 들어가 있었다. 두 분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이런 뭐 조선 왕실의 유산들이라든가 뭐 제한된 구역들이 계속 들어갔던 게 뭐 학술적인 이유라든가 뭘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뭔가 주술적인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거 봐도 몰라요. 예, 그거. 주요 목적이 그 유산 유물에 대한 보존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출입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예.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정밀하게 맞춰놓는 그런 공간이에요. 썩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방문의 도를 저는 좀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예. 일반 전시 공간이 아예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그럼 가서 뭐 있을까? 뭐 책 같은 걸 빼서 그 보존되는 게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책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뭐 그런 걸 빼서 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학과 전공한 전공자도 봐도 쉽지 않은 책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인이 보면 뭐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명성황후 침소 같은 경우에 둘만 들어가서 10분 있었다라는 건데 보통 뭔가 둘러보려고 갔으면 해설을 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사람들하고 보통 같이 들어가죠. 맞아. 그렇잖아요. 둘만 들어가서 뭘 보고 뭘 새겨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좀 짜증나지만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김근식 위원장에게는 이 타이밍쯤에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왜냐면 사진도 이제 약간 일종의 짝다리 슬리퍼 사진 공개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유종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SNS에 나 우리 누군지 다 안다. 이게 뭐 민주당하고 진보 매체 쪽에만 지금 이 사진을 투척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페이스북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저 변호인으로서 나의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변론 활동입니까? 아니면 이거 이제 약간 관계없죠. 압박이에요? 그 변론하고자 하는 그 재판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수사가 되지도 않은 사안이니까.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정치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사건 사진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누군지도 놓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었고. 누군지 이제 저 취재한 언론도 그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주고받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 같고 저는 이 수장고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예전에 이제 문화 전시 기획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들여와서 전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의 유산, 유물, 유적에 대한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좀 자기들도 느껴보고 싶어서 갔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최대한 긍정적 해석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시네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저는 비공개. 비공식으로 갔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왜 그럴 수 있거든요. 국가 영부인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특정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분야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걸 국위선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식으로 갔다는 게 좀 이상한 거고 특히 수장고는 지금 기사는 거 보면 출입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은 몰래 갔다는 거고 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이게 무슨 주술, 뭐 주문 이런 등의 이제 불필요한 의혹들을 야기시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장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들어갈 때 무슨 전자파가 나오고 뭐가 나와가지고 어렵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보안장치, 오중 보안장치. 그럼요. 뭐 손가락 뭐 인식하고 눈 인식하고 뭐 그렇게 나와요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실의궤 같은 이런 수장고는 들어가는 게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혼자서 그리고 이제 자기 측근들 데리고 출입 기록도 누락한 채로 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갔던 이 뭐 권영 합의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를 꼭 현장 검증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놓고 왔다든지 혹은 뭘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부부께서 다녀가셨다라고 하면 뭐 그 절차를 다 지키셨겠지만 이런 주술적인 논쟁이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끄덕끄덕이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22년도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 들어와서 그 어떤 누구로부터 그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들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시중에. 그냥 거기 보면 뭐가 있는지 수장고에 있는지 모르지만 폐물 같은 것들 왕들 왕비들이 썼던 무슨 여러 장신구라든가 옥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예를 들면 보니까 사진에 그 카메라에 찍은 거 보니까 도장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좌에도 앉았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옛날에 왕들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우리도 이제 왕과 왕비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씁쓸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정아 변호사가 얘기했던 사람 그 기혁 씨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진사였던 분. 근데 그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유출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행정관이었던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그거를 삭제했대요,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것도 좀 대응이 좀 황당한 거죠. 딴 사람한테 실컷 난사해놓고 협박성 글을 써놓고 문제가 되니까 삭제하고. 본인이 나 가만 안 있겠다라고 펄펄 뛰니까 내가 유출한 거 아니다. 행정관 다른 사람이 유출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가 그만두고 나서 뭐 누구하고 가깝지 뭐 이런 뭐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의전 갑질이 아닙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조의 도구로 사유화했고 출입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명성황후의 침전과 수장고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주술이든 망상이든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한 부부의 기괴한 왕조 코스프레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장고 반출 의혹부터 군영합 10분의 행적까지 이재명 정부와 특검의 손으로 반드시 그 전모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